반갑습니다. 미국주의 미치다의 장우석입니다. 오늘 끝난 시장이 36번째 하체 꼴찌 찍었으니까 굉장히 가파른 거고 제 느낌이 한 60번 갈 것 같아요. 하체가를. 근데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까지 발표되고 있는 EPS가 현재 259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단치고 찍고 있는데 주가가 못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특히 매그세븐에 대한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매그세븐이 2분기에 나오는 전년 대비 약 28% 올라간다는 게 전망치인데 나머지 혹시 493개 종목은 또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엄청 커요. 커서 매그세븐 28%에 나머지는 4%로 7배가 차이 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수많은 아이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보통 지수를 얘기하면 좀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또 수정하는 거라서 지금 최근에 보면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 3번 올렸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비가. 저도 보기만 알겠지만 한 번 얘기하고 수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하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방 시작이 너무 좋은 게 아닌가. 실적이 일단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금리가 원래 작년 말 7번 일하는데 지금은 맥스 2번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또 떠오른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트럼프 당선이 또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시겠지만 관세가 인상되면 또 물가를 오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때 골드만 얘기했듯이 금리에서 5번은 나온다는 전망치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금리지만 조만간 찬바람이 불면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훨씬 더 시장에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트럼프 당선은 누구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분석이 불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당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전망치가 3.1%니까 아직까지 2%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내려가면 좋은 거니까 일단은 약간 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에 조금 내려가도 영국처럼 사실 유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가 분을 본다 그러면 파월이 보기에 가장 싫어하는 게 금리 인하했다가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물가를 이제 에너지 때문에 사실 약간은 좀 내리기 어려워 보이니까 이번에는 넘어갈 것 같고 내려가면 장기적으로 올라가겠지만 큰 폭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에 CPI는 그냥 뭐 큰 의미가 없다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2%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2%는 조금 더 밀려있기 때문에 2.9% 일단은 한 다다음 달 정도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가 되면 좀 금리나 또 확실시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금리나 베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채권 ETF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니니까 좀 더 뒤로 미루시고 아마 연말쯤에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상당히 어려운 기업인데 제가 왜 어려워하냐면 테슬라를 가치 평가할 때 그만의 가치 평가 절반이 일론 머스크 팬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팬심이 얼마나 판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한 가지만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주가 많이 반등가 있는데 혹시 자동차 매출이 증가했습니까? 라는 얘기죠.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도량 자체 인도량은 비슷한 건데 인도량 빼고요. 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고 그다음 똑같이 올해 자동차 판매량 200만 대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진율인데 지금 마진율이 빠지지 않습니까? 마진율이 올라갔습니까?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거죠.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매출이 잘 되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판로를 어쨌든 마련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숫자라기보다는 되고 있다, 될 것이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 엔비디아 그러면 엔비디아 갖고 와봐. 숫자가 왜 못 나왔어라고 뭐라 하죠. 그다음에 심지어 요즘에는요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 어떤 큰 하이퍼스케일러가 결국 그 구매한 다음에 실적이 만들어진 것까지 계산하거든요.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샀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만 유독 될 거다, 되고 있다, 가능성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진짜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로보택시 많이 얘기하시는 로보택시가 현실화되는데 한 5년, 10년이 걸려요. 지금 당장 얘기 아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보택시에 대해서만 관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현재 최근 500개 IB가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공매도가 쳤는데 500개 IB의 18%가 공매도 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공모가 쌓여 있고 그 커버하는 물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승은 실적 겸비한 게 아니고 공모에도 친 분들이 커버해서 올라간 게 아닌가.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게 되면 큰 상황이 바뀐 게 없다.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다만 일론 머스크의 패심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요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냐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 테슬라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주가를 먼저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 어닝 때 정당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가 만약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마 실적이 다다음 화요일인데 화요일날 가서 정당화 될 수 있으면 시장이 나와주면 좋은데 만약에 EPS 매출이 똑같으면 그럼 지금 올라간 게 뭐였습니까? 그냥 기대감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월가의 특성상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사이버 트럭 좀 말이 많고요. 고장도 많고 리콜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력 제품도 역시 좀 불가하기 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걸 치게 되면 이게 얘기하면 많은데 반박을 못 해요. 이게 팩트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만 바닥을 찍고 있다. 다만 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건 오케이. 이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에 다다음 차율 나오는 실적 때 EPS 올리는 요인이 필요하겠죠. 만약 그때 못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꿈과 희망에 끝난 거였고 꿈과 희망의 주가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때 한번 검증할 필요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보시게 되면요 EPS 전망치가 0.60입니다. 0.60인데 작년 대비가 0.91이니까 내려왔죠. 내려와 있고 매출 역시 242억 달러니까 작년 똑같이 시기에 250억 달러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는 내려오고 있는 맞아요.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올리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이번에 주가 올라간 것을 방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주가 올라가면서 PER 60배에서 100배까지 커졌거든요. 퍼가. 그럼 커진 100배 그 부분을 일단 검증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사시면 안 되는 거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미 미 현지에서는요. 여러분도 혹시 주가 올라온 동안에 된 아이브스 말고 오프 주가 올린 아이비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 실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된 아이비스 같은 어떤 팬들은 올리겠지만 아주 명확해 보는 아이비는 못 올렸다. 그래서 나중에 실적 발표된 이후에 정말 잘 나오면 그때 막 올리겠죠. 그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그게 아니면 다 투자를 미루시면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현재 테슬라의 PER은 100배입니다. 100배인데 만약에 순수한 전기차만 보게 되면 맥스 올라올 만한 주가는 260이다. 260. 그러니까 어제 끝난 게 260이니까 거기다 온 거죠. 다 온 거다. 만약 거기에 AI를 빼고 로보택시 빼고 로봇 빼게 되면 260이 적정 주가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로봇에 가시면 커지고 옵티머스 커지고 그다음에 로보택시 커지고 자율주행 커지면 더 늘어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서 그걸 떼면 260이 와 있고 실제 지금 올라온 폭은 전기차로서는 역할을 다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기차로서 보게 되면. 전기차로서 보게 되면. 전기차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 전기차를 포함시킨 모든 차량의 산업에 대한 PER이 20배가 안 나와요, 평균이. 근데 유독 테슬라는 100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굳이 뗄 필요 없지만 뗀다 그러면 많이 비싸진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머지는 순수하게 AI 쪽에 관심이 커진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 구별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보택시에 대한 먼 미래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로봇 관련한 옵티머스에 관한 부분도 최대한 빨리 땡겨 와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사이버 트럭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일론 머스크의 단점이 뭐냐면 먼저 말을 뱉고 금방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아까 했지만 뭔가 조금 그림을 그린 다음에 최대한 2, 3년 안으로 땡기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야지만 아까 봤던 100배에 대한 PER이 정당화 된다는 거. 예,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루시드는 현재도 지금 차량 만들 때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어디 갖다 붙일 수가 없는 숫자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근에 그 오히려 리비아는 좋죠. 폭스바겐하고 뭔가 했으니까. 근데 그건 좀 차치를 하고 전기차 업황은 여전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그 전체 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이 너무 강해요. 중국이 너무 강하고 아마 국내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이는 전기 버스 같은 게 중국이 많아요. 중국산이.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경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올라온 한마디 얘기하면 테슬라의 광풍에 힘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비아 루시드는 아직까지 전기차로서의 명확한 아직 그림 못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생산하면서 뭔가 좀 만들 때마다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손해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제가 보면 1등은 테슬라고 2등이 없어요. 2등이. 혹시 전기차 2등이 누가 얘기합니까? 뭐 2등이 없어요. 이거다. 못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등이 없기 때문에
1등만 나홀로 있는 그런 모습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게 걷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업황이 좋아지거나 뭐 뭔가 좀 빛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방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흥하지만 아마 대한민국 이렇게 오시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전기차에 관심이 뜨겁지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이고, 이것도 아마 한 1년 지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빠르죠. 네, 빠르고 일단은 테슬라가 만드는 족족 팔린다는 얘기가 나와주면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재고가. 네. 그럼 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재고를 좀 털어낼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재고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게 사진이 이미 있습니다. 있고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보조금이 핵심인데 보조금 유럽에서 자꾸 줄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경쟁이 너무 치러지고 있고 일단 지금보다는 시간 좀 지나가면서 재고가 털리는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아마 전기차 산업 전반에 조금 희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파시고 있으니까 서학경이 팔고 다른 거 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때 확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는 게 엔비디아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대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엔비디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매도 의견 혹은 목표 주가 향이 나왔냐는 거죠. 아직 없습니다. 없고 기껏 해봤자 얼마 전에 나왔던 보유 의견 정도가 단데 아직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거죠. 근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의 좀 뭐 지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팍팍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것만 빼면 단점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왜 자꾸 죽어 있냐? 지금은 엔비디아 칩 팔린 것 같고 환호하지 않고요. 결국 그 칩을 사간 업체가 돈을 버냐까지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거죠. 더 타이트하게.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테슬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크다라면 좋아하지만 엔비디아는 사갔어? 칩을 샀어? 그럼 사간 칩에 사간 그 기업에 이익이 나오는 거야? 까지 봅니다, 지금은. 더 타이트한 기준 때문에 버블 얘기 나오는 거고, 버블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포드 PR이 내려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내려오는 기업한테 버블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간 주가 많이 올라간 걸 얘기하겠지만 버블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타이트하게 보는 기준이 주가에 좀 힘들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고, 사실은 이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현재 테슬라 주식을 한국에서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한국에 보유한 수량이 한 20조 원 됩니다, 원화로. 네. 하다 보니까 스마트하다, 한국 국민한테 했죠. 근데 엔비디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약간의 지금 개인분들이 딱히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엔비디아는. 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딸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좀 처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나왔던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은 결국 8월에 나온 실적 때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오는 매출은 290억 달러 제가 전망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진율이 약 75%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78% 나왔던 마진율은 약간 도둑놈 같은 마진율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78원을 번다는 거예요, 100원이면. 제조업체. 제조업체니까. 근데 이번에 좀 떨어져갖고 75%니까 그거 맞추면 환호할 겁니다. 예, 잘 넘어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게 목표 주가 얼마였죠? 160불. 한 200까지 가지 않을까,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큰형님, 그러니까 빅테크만 AI 칩을 샀던 그런 업체에서 계속 확산됩니다, 지금. 조그만 기업가 사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돈이 있는 기업들은 올해는 물론 그게 뭐 H100이냐 다 다르겠지만 결국 엔비디아 칩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증권사까지 지금 H100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쎄 올해 만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적어도 제가 목표하는 주가는 목표는 200달러까지 보는 거니까 그때까지 편하게 보유하시면 되지 않을까. 2분기는 약간의 좀 까다로운데, 왜냐면 이제 그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잘 나온 주가까지 빠진다 보는 분이 많으니까 저는 2분기까지 한 150까지 가지 않을까. 실적 발표 이후에 8월 이후에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더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한 다음에 높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면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높이 올라간 주식은 왠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실적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만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종을 보유하신 분들은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하필 엔비디아만 뭐 팔고 막 대출 사시는 분들만 걱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충분히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얘기하니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AI 덜 보고 있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얘기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뒤에 올라왔죠. 근데 솔직히 애플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이제 매그7 중에서 최근에 주가 올라온 종목 중에서 PR이 큰 종목이 테슬라 애플인데 왜냐하면 실적을 겸비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만약에 애플이 이번에 올라왔더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 AI에 대한 스마트폰에 관심이 커지면서 교체를 빨리 한다는 건데 기자님도 지금 애플 아이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애플 아이폰 16이 나온 다음에 거기 AI 기능이 포함되면 바꾸시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바꿀 거예요. 바꾸려고요. 그거죠. 대부분 다 네.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주가 빨라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고 있는 아이폰에 대한 칩재가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좀 시킨다는 그런 기대가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번 시적 어닝 때 높아진 PR을 정산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보게 되면 조금 더 그 M2 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맥, iOS 16까지 커지면서 이제는 AI가 일상화되면 사실 이제 그 애플의 또 한 가지의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 어닝 때 다시 한번 이표가 잘 나오지 않으면 어려질 것 같고 실제 애플이 보게 되면 직전 4분기까지는 매출이 다운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자꾸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가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일단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AI 때문에 올라온 종목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I 때문에 올라온 종목은 실제 때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이슈가. 트럼프 당선 여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만 열면 좀 장이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어떤 그런 위험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과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실적을 또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적을 죽여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금리고 그 금리를 자주 유지하는 게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트럼프의 어떤 공약을 보게 되면 딱히 시장 친화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좀 그분이 좀 마음에 걸리고 아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그게 또 한 가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2010년에 트럼프 당선 때 한번 기억 돌려보시게 되면 그때 당선될 때 말도 못했습니다. 시장 끝났다 했는데 다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일 수 있겠지만 매매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장이 한번 크게 빠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불확실성이 큰 장이네요. 하반기는. 대선도 있고 금리도 불확실성이 있고. 크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늘까지요. 오늘까지 S&P 500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약 16% 올라왔는데 네. 16%면 이미 할 걸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욕심은 다 크지만 많이 올라오면 빠지는 게 미국 시장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한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트럼프 때문에 빠지면 아까 했듯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라고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요.